봅시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할게요. 저 좀 보세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은 도함수의 활용 원을 배웁니다. 우리가 수학 2에서도 도함수 활용 원을 배웠는데 그때 내용보다 내용이 더 많어. 그럼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오늘 배운 내용 아니에요. 접선이에요. 접선을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거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배우는 세 번째 내용은 극대, 극소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가지 오늘. 그런데 접선은 수학 2에서 이미 배운 중복된 내용이니까 오늘은 수업을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봅시다.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두 번째라고 쓸게요. 접선을 첫 번째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뭐 합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다. 우리가 미분을 왜 배울까 얘들아?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모든 행위들이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언제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가 있대요. 됩니까? 이런 거죠. 첫 번째, 증가 함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렇게 함수값을 비교함으로써 증가인지 알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감소함수라면은 x1보다 x2가 크면 fx1과 fx2가 이렇게 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의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두 번째를 훨씬 많이 씁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도함수의 부호를 구했더니 그 부호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그래프 y는 fx 원함수가 증가한대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왜 그런 거예요?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점에 x좌표를 x라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뭐 됩니까? 분명히 양수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 갈수록 올라가니까, 그럼 아무데나 점을 잡아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건 원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 좀 이따 뭐예요?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라는 건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도함수가 x좌표가 모를 때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양수면 원함수는 증가, 이번엔 도함수가 음수면 y는 fx, 원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이번엔 마지막 내용인데 양이 많아요. 세 번째를 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극대, 극소의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일단은 극대, 극소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극대를 영어로 하대, 영어. 그러면 극대가 영어로 뭐냐?
로컬 그냥 맥시멈이라 기억하세요. 이렇게 로컬 맥시멈이래. 로컬이 뭐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근방에 그러니까 어떤 약간 작은 범위 내에서 그 중에 최고란 뜻인 거예요. 극대가. 그러면은 극대를 정의 내리기 위해선 필기하세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똑같이 이 정의예요.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근처에 있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암기하세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x는 a에서 극대다. 그럼 뭐 자동으로 극대값은 fa가 되겠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극대를 어떻게 기억했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극대라고 기억했죠. 보통 기억할 때 막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면 극대다. 물론 얘가 극대인 건 맞아요. 하지만 얘를 극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극대가 뭐냐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요 라고 대답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틀린 말인 거야. 왜 그러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거야. 여기를 x는 a라고 할게요. 여기서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잖아. 됐습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열린 구간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은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열린 구간은 영어로 따지면 all이 아니라 some이야.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어떤 열린 구간이야, 일종의. 내가 여길 잡았어. 그럼 파란색 범위 내에서 얘가 제일 크지. 요 범위에서. 그럼 얘는 최대값인 거야. 최대니까 얘를 극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냐? 맞아?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있어. 요 점이 x = a라고 하자고. 그럼 이 점은 내가 열린 구간을 적당히 제한할게. 그럼 이 점의 함수값은 주변에 있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냐? 맞잖아. 이거 성립하잖아. 얘도 극대로 볼 수 있다는 거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가능해? 다시 봐봐봐. 한번 다시. 내가 봐봐. 얘를 가지고, 그치? 얘를 극대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그 열린 구간 내에서 얘가 최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를 극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맞아? 상민이 이해되냐? 가능해? 근데 봐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럼 제가 구간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잡을게요. 그럼 얘도 극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열린 구간이라고 했잖아. 그럼 잡아봤자 여기가 동글뱅이고 여기가 동글뱅이면 최대값 있어 없어? 최대값 없다라는 거죠. 얘는 극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가 되면 X는 A에서 극대다. 됐습니까? 가능하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이거는 극대의 정의예요. 극대. 이번엔 극소 봅시다. 뭐 극소 사실 설명 안 해도 되지.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fx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이번에는 부동호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x = a에서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라는 거죠. 두 개 다 기억을 해주세요.
얘들아 요걸 미안한데 요걸 1번이라고 쓸게. 1번 이렇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요게 일종의 극대극소의 정의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이 점이 봐봐. 여기가 x 이퀄 a라고 하자고. 그럼 a를 집어넣은 이 점의 y좌표가 fa잖아. 근데 fa가 주변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냐? 맞잖아. 그럼 극소도 되는 거야. 알았지? 극대도 되는 거고. 이번엔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은 정의를 이용하는 거였는데 솔직히 말해서 수능 시험에서 막 지저분하게 야 얘가 극대냐? 이런 문제 잘 안 내. 솔직히 말하면 내신에서 가끔 나. 알았지? 그 내신에서 가끔 애들이 물 먹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은 딱 보자마자 야 여기가 극대냐라고 물어보거든? 그거 왠지 틀린 말 같아. 느낌이. 그래서 틀렸다고 하거든? 근데 맞는 말이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내신용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두 번째로 볼게요. 이번엔 뭐냐? 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판단하는 방법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뭐합니까? 극대극소를 찾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훨씬 중요하죠. 1번은 솔직히 말하면 처음 설명하긴 했지만 정의를 언급하고 싶었던 것 뿐인 거고 1번은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난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1번 내용은. 알아는 둬야 돼. 아시겠죠? 실수할 수 있으니까. 보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볼게요. 일단은 극대점에 대해서 하나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온 일반 극대점 뭐예요?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되면 우린 이 점을 x는 알파라고 한다라면 여기가 극대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가만히 봤더니 함수가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알파점을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네요. 다시 뭐라고요? 극대점, 일반적으로 극대점 많이 쓰는 거 뭐야? 함수가 증가하다가 함수가 감소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함수가 증가했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다가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겠죠. 기본 전제를 미분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은 양이었다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알파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얘는 뭐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x는 알파에서 극대점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조심할 게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해서 극대라는 얘기는 아니야.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도 극점이 아닐 수도 있어. 만약 어떤 함수가 증가하다가 함수가 이렇게 돼버렸어. 그럼 여기에서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지만 이 점은 극대점, 극소점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습니까? 내 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도함수가 양수였다가 오른쪽에선 음수로 바뀌어야 그 점에서 극대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이번엔 두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극소점을 극소점. 그럼 우리가 극소점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냥 함수가 뭐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도 극소점이라고 볼 수 있죠. 함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가운데 요 녀석을 x는 알파라고 하고 뭐합니까? 함수가 감소하다가 함수가 뭐합니까? 증가로 바뀌겠죠.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다가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건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음이었다가 양되기 위해선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대신 언제? 미분 가능할 때만. 그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저 좀 보세요. 왠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극대냐 아니냐? 극대 맞아요. 가끔 오해하는 게 왠지 미분이 불가능하면 극대가 아닐 것 같아. 근데 극대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되냐? 다시 한번 여기서 x좌표를 2라고 할게. 성민아, f'2가 얼마야, 성민아? 얼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음이었다 양되기 위해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x는 알파에서 극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었다가 음되던가 음이었다가 양되면 거기에서 극대점이나 극소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극점을 판단할 수 있대요. 바로 설명하기 전에 저 좀 보세요. 아까 우리 f'x가 양수면 fx가 뭐 했냐? 얘들아. 뭐 했어? 증가했죠. 됐냐? 다시 한번 f'x가 음수면 fx는 뭐 했냐? 감소했죠. 어렵지 않죠? 근데 뭐 하는 거야? 내가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f2'x가 양수면 fx가 뭐 될까? f'x가 뭐 될까? 뭐 되냐? 증가하겠네. 됐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한대요. 됐냐 얘들아? 마치 이런 느낌이야. 봐봐.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데 증가하려면 이렇게 이렇게가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요 말은 fx가 아래로 볼록이란 뜻이에요. 그럼 제가 원하는 거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구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보자. 이번엔 지금 얘도 보자. 얘도 미분하고 보자. 얘도 미분하고 얘도 미분하자. 그러면 f2'x가 음수라면 얘들아 f'x가 뭐 되냐? 감소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건 처음에 기울기가 이랬다가 감소하려면 이렇게 감소하는 거지. 어디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fx가 위로 볼록하다. 이렇게.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냥 암기하세요. 왜 그런지 몰라도 별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계도 함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암기하세요.
됐습니까? 보자 얘들아. 그럼 얘를 볼 때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 양수랑 음수가. 하나만 기억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요거 하나만 기억해. y는 x제곱. 암산하자. 이거의 이계도 함수는 얼마일까? 얼마야? 대충 했어요? 2. 양수야 음수야? 양. 아래로 불러. 요걸 예제로서 하나만 암기하자고. 헷갈릴 일 없잖아. 어? 양. 이게 양이네? 아래로 불러.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버리자고 그냥. 됐습니까? 이제 봅시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하는 걸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극대점인지 극소점인지 극점을 판단할 수 있대요. 됩니까? 보자. 이제 해볼게요. F 프라임 A가 0이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자. 그럼 지금 A에서 0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얘를 X축이라고 봐도 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A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건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니까 이렇게 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꼭 X축과 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림을 그린 거니까. 이번에는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0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맞니 얘들아? 아니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건 이렇게 0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A가 0이다란 말은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야. 됩니까? 그런데 이제 뭐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딱 봤더니 F2 프라임 A가 뭐가 되겠어요? 뭐 되냐? 양수가 된다라면. 그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바로 A에서 뭐가 됩니까? 극소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이계도 함수가 당연히 음수였겠죠. 그럼 위로 볼록하면서 극대가 되기 때문에 x 이퀄 A에서 극대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요거는 뭐 극대 극소 아니죠. 나중에 배우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바뀌는 걸, 오목볼록 바뀌는 걸.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내용 정리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큰일 나요. 보자. 1번 필기, 다시 필기하세요. 뭐냐면은 F 프라임 A가 0인데 동시에 F의 2 프라임 A가 양수가 된 거야. 이 두 개가 둘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안 돼. 둘 다 동시 만족이 돼야 뭐다? x 이퀄 A에서 얘들아 극대다 극소다 극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서 그 점이 극점으로 의심스러웠는데 F2 프라임 A가 음수이면은 뭐 된다? x 이퀄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내용도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하나 보자 우리. F 프라임 A가 0이래. 그러면 x 이퀄 A에서 극점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반대로 A에서 극점이라면 F'A는 0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는 기본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하다란 전제가 있다라면은 이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둘 다 아닐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필기하세요. but. 그런데 얘네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비유하자라면 이런 거지. 어떤 여자가 공원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꽃을 꽂고 막 춤을 추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미친년은 아니죠. 됐습니까? 아니 반대로 미친년이라고 해서 머리에 꽃을 꽂고 흰 옷을 입고 춤추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흰 옷을 입고 꽃을 꽂고 춤을 추면 미친년일 확률이 큰 거죠. 맞냐?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 된다라고 해서 그 점을 극점이라고 판단은 못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극점일 확률이 큰 거죠. 맞냐?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 극점을 찾으려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 된 걸 찾는 거지. 한 5개 찾은 거야. 그럼 5개가 극점일 확률이 큰 것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걸 조사한 거야. 조사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왠지 극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해됐냐? 그래서 이계도함수 부호를 조사한 거야. 그런데 양수였다라면 두 가지 사실 결합돼서 극소, 두 가지가 극대가 된다는 거죠. 699번 한번 봅시다.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뭐합니까? 저 녀석을 미분해야 되겠죠. 그럼 저는 그냥 얘를 y는 x의 2분의 3제곱이라고 보고 미분할게요. 뭐 됩니까? 얘는 y''은 2분의 3 앞으로 떨어지고 x에 1을 빼니까 뭐 됩니까? 2분의 1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으면 y' x가 1일 때 얼마냐 얘들아?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를 구했고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뭐 됩니까? y-y 좌표는 기울기 2분의 3에 x-x 좌표가 되면서 정리하시면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704번 볼게요. 곡선 위의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구하래요. 일단 뭐합니까? 도함수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y''은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뭐 되냐? 마이너스 6의 2x가 이렇게 되겠죠. 접점에 x좌표를 집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y' x가 2일 때니까 2를 집어넣으면 4에 6이니까 36인가? 맞냐? 그 다음에 이 집은 얼마냐? 마이너스 24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면서 얘가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문제는 접선과 수직인 걸 구해야 되니까 수직이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역수치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 법선이라고 하죠. 그건 우리 기울기가 2분의 3 되겠죠. 그럼 지나는 점은 여전히 2,1이니까 그건 뭐 되는 거예요? y-y 좌표는 기울기 2분의 3의 x-x 좌표가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708번 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일단은 어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점도 알아야 되고 기울기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구한다니 먼저 점을 먼저 구할게요. 그럼 점을 구한다라는 거는 t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한 x값이 x좌표가 되는 거고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뭐가 됩니까?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뭐 되는 거예요? x는 t가 ln3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2의 ln3의 플러스의 2의 마이너스 ln3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좀만 더 계산하시면 얘는 2의 이거 얼마냐? 3과 2의 위치를 바꾸면 3 되고요. 얘는 역수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럼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6분의 3 곱하니까 뭐냐? 9에 10 되겠네요.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면서 x좌표를 구할 수 있죠. 또 이번엔 y좌표를 구해볼게요. 그럼 봤더니 x랑 거의 똑같은데 가운데만 마이너스네? 됩니까? 그러면 여기 돌아와서 뭐 됩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네요. 또 3을 곱하시면은 뭐 되는 거예요? 6분의 뭐 되냐? 9 빼기 1 되겠네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지나는 점은 3분의 5, 3분의 4 점 구할 수 있고 이제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기울기를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dx, dy, dx분의 dy를 구하는 거고 맞습니까? 양쪽을 dt로 나눴다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녀석을 구하고 이 녀석을 구하면 되는 거죠. 얘를 구한다는 얘기는 x를 미분해라 t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x를 미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미분하면 뭐 되는 거예요? t에 관해 미분하는 거니까 2분의 2의 t에 이 녀석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t 그대로인데 얘를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겠죠. 이것 분해. 이번엔 이 녀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2분의 2의 t에 얘 미분하고 속미분하면은 플러스 2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2가 지워지면서 도함수는 이렇게 도함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뭐예요? 도함수죠.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또 t가 ln3이라고 했으니까 또 ln3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냐? ln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3분의 1 3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3 곱하면 8분의 3 곱하면 10 되겠네요.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 구했죠. 그럼 지나는 점 알고 있고 기울기 구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할 수 있겠죠. 됩니까? 다음 줍시다. x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그럼 일단 x에 관한 식을 x에 관하여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관한 식은 일단은 y에 관하여 미분하시고 대신 여기다가 dx분의 dy를 곱하고 우변은 0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얘를 이항한 다음에 얘로 나눠버리면 뭐 됩니까? 이항됐으면 마이너스 2루트 x분의 1에다가 나눴으니까 2루트 y분의 1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2는 지워버리고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x분의 루트 y가 이렇게 되면서 뭘 구했습니까? 도함수를 구했죠. 근데 내가 지금 얘가 지금 결국 얘가 이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도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x에다가 1 넣고 y엔 16 넣어야 되겠죠. 1,16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1 넣으면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뭐 되냐? 16 집어넣으니까 4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뭡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 지나는 점은 1,16이고 직선 완성한 다음에 그 직선에다가 3, a 집어넣으면 a 값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716번 봅시다. 문제에서 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y는 3x에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3인 접선을 구하라는 거잖아. 뭐가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2번 유형이 되는 거죠. 해결책 뭡니까? 도함수 이퀄 기울기. 뭐 되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하면 일단 지수 형태가 그대로 오면서 속미분한 3이 이렇게 오겠네요.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 이퀄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 그러면 이 녀석이 1 돼야 되니까 x 얼마냐? x가 0 되겠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접점의 x좌표입니다. 그 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 얼마냐? 1 되겠죠. 그러면 좌표가 0,1이고 기울기가 3이니까 직선은 y는 3x 플러스 1 되면서 직선 구할 수 있고 x절편 구하라고 했으면 y에 0 넣었을 때 x값이니까 x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줍시다. 72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점이 있죠. 그럼 우린 중요한 게 저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곡선 밖의 점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를 대입했더니 어떻습니까? 곡선 밖의 점이 되겠죠. 그럼 뭡니까? 그림 살짝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2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그럼 곡선 밖의 점이 있을 때 얘가 2분의 1,0이라고 합시다. 뭐합니까? 우리는 접선을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이게 제가 설명했던 3번 유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곡선 위의 점, 접점을 잘 모르니까 알파, 알파를 집어넣은 2의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같다라고 했네요. 됩니까? 그럼 평균 변화율은 x 좌표끼리 뺀 것분에 그 다음에 y 좌표끼리 뺀 거 이거랑 그 다음 순간 변화율은 얘를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지수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데 속미분까지 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으면 2에 2알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가만히 봤더니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겠죠. 0이 아니니까. 그 다음 곱하면 1은 얘 분모 얘를 곱하면 2알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맞냐? 알파 얼마냐? 얘들아 알파 얼마예요? 알파가 1 되겠죠. 그럼 제가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그 알파 값을 순간 변화율에 집어넣으라고 했네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기울기 뭐 되는 거예요? 뭐 되냐? 2가 되겠죠. 그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지나는 점은 애초에 알고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y는 기울기 2의 x 마이너스 x 좌표가 이렇게 되고 y는 2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선 완성할 수 있고 이 점을 대입하시면 a 구할 수 있겠네요. 7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점에서 여기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냐? 저 점은 무슨 점이에요? 곡선 밖의 점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냥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뭐합니까?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접점이 있을 테고 그 접점을 알파 알파를 여기 집어넣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라고 이렇게 할게요. 가능하시죠? 이제 뭐 같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특정한 점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어떻다? 같다.
뭐 되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에 마이너스 1 빼니까 플러스 1 되고 우변은 순간 변화율이니까 제 미분함 얘들아 저거 미분하면 1 더 이거 뭐 되냐? 얘 미분하면 뭐 되냐? 대답 좀 해주세요. x 제곱분의 뭐 되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다가 접점의 x좌표를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할게 얘들아 통분할게. 얘 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제곱분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크로스해서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럼 얘와 얘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 2알파 요거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얘도 뭐 되는 거 정리하면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에 플러스 4 되겠죠. 일단 알파 세제곱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항시키면 좌변 이항할게요. 2알파 제곱에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4는 0이 이렇게 되겠네. 저거 3알파 제곱 아니에요? 맞네. 3알파 제곱이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3알파 제곱. 됐니 얘들아? 그럼 머릿속으로 슬쩍 판별식을 써보자. 양이야 음이야? 양이 있죠.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필기했냐면은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뭐의 개수라고 했냐? 접선의 개수라고 했죠. 노트 필기 다 돼 있습니다. 알파의 실근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접선 몇 개 얘들아? 2개가 답이 되겠네. 727번 봅시다. 우리 하나만 복습하자 얘들아. y는 루트에 f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하면 그냥 이렇게 내 말은 이렇게 바로 나오라고. 알았지? 막 2분의 제곱 바꾸지 말라고. 왜냐면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만약에 이런 애가 별로 안 나온다라면은 내가 너네한테 야, 얘 그냥 뭘 굳이 암기하냐. 그냥 얘를 fx에 2분의 1 제곱이라고 해. 막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많이 나온다라면 공식을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공식은 아니지만 내 말은 얘를 미분했어. y 프라임 뭐 되는 거야? 2의 루트에 2x 제곱 플러스 1분의 속미분 4x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이렇게 바로 나오자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접점에 x좌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y 프라임 x가 2일 때는 요거는 지우기 약분할게요. 2 집어는 뭐 되냐? 4에 8에 9, 3인가? 3분의 4인가? 맞냐?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러면 y 마이너스 y 좌표는 3분의 4의 x 마이너스 x 좌표가 이렇게 되고 가능해요? 그럼 보자.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볼까?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 이 양이 뭐냐? 3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쯤에 3분의 1이 있으면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는 뭐 되냐?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다.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이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됐습니까? 다음 문제 봅시다. 731번 볼게요. 제가 이 문제도 개념 강의 때 필기했죠. 뭐예요? x좌표가 하나인 그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다른 말로는 두 곡선이 접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적당히 뭐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녀석을 y는 ax 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뭐 이 녀석은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얘는 y는 x분의 b라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 x좌표가 1입니다. 그럼 1에서 일단은 만나야 되니까 1을 여기 집어넣은 a 더하기 1과 맞죠? 1을 여기다 집어넣은 b는 같겠네요. 이번엔 뭐합니까? 이 녀석을 미분할게요. 그러면 y 프라임은 2a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1제곱. 얘들아 파란색은 미분하면 뭐 되냐? x제곱에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1을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왜냐면 1점에서 초록색에다가 접선을 긋나 파란색에다가 접선을 긋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여기다가 여기다 1 집어넣을게요. 뭐 됩니까? 2a 더하기 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나왔고 요거 하나 나왔으니까 연립방정식 푸시면 a, b 구할 수 있겠죠. 734번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도함수 활용 2에서. 근데 오늘은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냐면은 증가하는 구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도함수가 양수가 되는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미분할게요. 그럼 f'x는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분자 미분의 분모는 그대로 빼기 분자는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봤더니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x가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서 인수분해까지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하죠? 맞냐? 맞아? 그럼 가만히 봤더니 분모는 그냥 무조건 양수네. x에 뭘 집어넣던? 그럼 결국은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되겠네. 그런데 머릿속으로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봤더니 이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네. 맞냐? 그럼 양수인 구간은 이거겠네. 그럼 결국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겠네? 그럼 얘가 끝이야. 얘를 우리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닫힌 구간이니까. 그럼 알파, 얘랑 얘를 비교하시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1. 끝. 됩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다음 시간. 근데 오늘은 그래프를 좀 그리지 않을게요. 단원 성격이랑 안 맞아서. 막 그려보고 싶지. 이런 거. 성민아. 맞지? 나도 막 그리고 싶어. 근데 오늘만 참읍시다. 다음 주 이런 거 막 너네한테 막 시킬 거야. 백지 주면서 그래프 그리라고 시킬 거야. 알았지? 엄청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하면 알겠지만 졸라 쉬워. 족밥이야. 다음 주를 기대합시다.
738번 한번 봅시다.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는 건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맞니 얘들아? 짚어보세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를 미분하면은 그대로 오면서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를 공통으로 들어있는 2의 마이너스 x로 한번 묶어볼게요. 얘부터 정리하면은 x제곱. 얘는 뭐냐? 마이너스 a니까 얘랑 합치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5가 맞나?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다? 이게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녀석은 항상 양수죠.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녀석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고1 때, 고2 때도 많이 했죠?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한마디로 x축이 있고 그래프가 붕 떠 있던가 이래야 되겠죠. 뭘 써야 되냐? 당연히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판별식이 a 플러스 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4배에 a 플러스 5 되면서 0보다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x축과 안 만나면은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은 접하면은 중근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A범위 구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741번 봅시다.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재빨리 도함수를 구하면 f'x는 뭐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x분의 1 되겠네요. 굉장히 친숙한 그래프죠. 보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없었더라면 어차피 x가 진수 있으니까 양수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의 원점 대칭 쌍곡선이라고 이거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럼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가 1이 있으니까 요 범위에서 감소하려면 이 그래프가 내려오면서 약간 이런 식이 되던가. 왜냐면 지금 1보다 큰 범위에서 밑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더 밑에 있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는 원점이고 요 점선 친 부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a 플러스 1인데 0보다 어떻다 얘들아?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이 그래프를 너무 그리고 싶지만 오늘만 참을게요. 아시겠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미분합시다. 왜 미분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극점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정리하면은 f'x는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분자 미분의 분모는 그대로 빼기 분자는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되겠죠. 맞냐 얘들아? 그럼 2x제곱에다가 4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x제곱인데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서 인수분해버리면은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x가 얼마냐 얘들아? x 얼마야? 마이너스 1과 1 되는 거죠. 연습해 볼 겸 그냥 증간표 한번 작성해 볼게요. 봅시다. 일단 줄은 증간표는 4줄짜리가 있고 3줄짜리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3줄짜리만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x라고 쓰고 여기다는 f'x라고 쓰고 여기다는 fx라고 쓸게요. 그럼 도함수 0 되는 게 2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고 여기에는 1을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도함수가 0, 0이 됐죠. 여기다가는 땡땡땡, 땡땡땡, 땡땡땡. 그럼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뭐였냐 얘들아? 도함수가 뭐였냐? 음수였죠. 양수였죠. 음수였네요. 그럼 음수였으면 원함수는 뭐 하겠냐? 감소하겠죠. 양수면 증가하고 감소하겠죠. 그럼 함수가 감소하다 여기를 지나면서 증가해. 극 뭐냐? 극소가 되겠죠.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해. 극대가 되겠죠. 문제는 극소 값과 극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저 원함수에 집어넣어. 극소값 얼마냐?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이번엔 뭐다 얘들아? 이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1. 극대값은 1 되겠죠. 됐죠? 다음 봅시다. 7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일단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f'x는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분자 미분의 분모는 그대로 빼기 분자는 그대로 분모를 미분하면 2루트 x-1분의 1 되겠네요. 가능하죠? 식이 좀 꼴배기 싫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루트 x-를 곱해볼게. 그러면 2루트 x-1 곱하기 x-1 분의 여기다 곱하니까 2의 x-1에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루트의 x-1에 x-1 분의 정리하면 뭐 되냐?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냐? 5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5에서 극소값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은 x는 5를 기준으로 왼쪽에선 도함수가 양수이고 오른쪽에선 음수인 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맞냐 얘들아? 5를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답이 됩니다. 다음 봅시다. 750번 봅시다. 일단 바로 미분할게요. 그럼 f'x는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의 x에 x제곱에 5x에 더하기 6이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2의 x제곱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냐 얘들아? 맞아? 근데 어차피 지금 얘가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양이냐 음이냐 따라서 결정될 거 아니야. 보자 얘들아. 그럼 저 그래프를 살짝 그리면 도함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냐? 이게 뭐야?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도함수를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봐봐. 도함수가 음이었다가
마이너스 3 지나면서 양수가 되고 양이었다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음수니까 x는 마이너스 3에서 뭐 되겠냐? 소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였다 양된다라는 건 감소했다 증가하는 거잖아. 맞냐? 다시 한번 x는 마이너스 2에서 보자 얘들아. 도함수가 양수였다 도함수가 음수죠. 그럼 함수 입장에서는 증가했다 감소하니까 극배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저기 있는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극대값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극소값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네요. 753번 한번 볼게요. 저 좀 보세요. 우리 수학 2에서도 많이 했는데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이 말을 보면은 문장은 한 줄인데 식이 두 개가 나오거든. 첫 번째는 뭡니까? a, b가 곡선 위의 점이니까 a를 집어넣으면은 함수값이 b다. 두 번째 얘들아 뭐 만들어지냐? f'a는 0이다. 왜냐면은 미분 가능한 그래프에서는 극점에서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죠. 왜냐면 봐봐. 얘가 미분 가능하잖아. 얘도 미분 가능하잖아. 미분 가능분의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이야. 됐죠?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a, b를 집어넣으시면 b는 마이너스 a분의 ln a가 되고 됩니까? 이번에는 미분하시면 f'x는 마이너스가 여기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분자 미분의 분모는 그대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빼기 분자는 그대로니까 플러스 ln 쓰죠. 됐습니까? 분모 미분 1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a를 집어넣으시면 a 제곱분의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얘는 ln a가 되겠죠. 얘가 0 되려면 a 뭐 돼야 되냐? 성민아 2가 돼야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b는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네요. 그래서 답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756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분해 볼게요. 얘가 fx가 1 마이너스 속미분까지 해버리면은 2의 코사인 2x가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2x가 2분의 1 되고 맞니 얘들아? 그러면 잠깐만 코사인 그래프 그릴게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녀석을 t로 잠깐 치환하는 거야. 2x를 t로 보면 코사인 t는 2분의 1 되고 여기다가도 2x니까 여기다가 2배, 2배, 2배를 이렇게 좀 어차피 0이네요.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그럼 코사인 t와 2분의 1 만나는 거니까 2분의 1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 되냐?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되냐? 3분의 파이 60도일 때. 반대편은 삼각함수의 중요한 건 대칭성이죠. 주기성이랑 보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죠. 뭡니까?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3분의 5에 나왔는데 아직 끝이 아니죠? 맞냐? 왜 끝이 아니에요?
얘는 지금 t잖아. 그럼 t가 사실은 2x였으니까 2x가 3분의 파이, 2x가 3분의 5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6분의 파이. 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또 x는 뭐 되는 거예요? 6분의 5파이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이거 도함수죠. 그러면 봐봐. 여기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인데 이번에는 뭘 쓸 거냐면은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거 얘들아 한 번만 복습 얘들아.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동시에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뭐라고 했지 이거? 뭐야 이거?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에서 극소. 맞아? 아니면 머릿속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되고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 머릿속에 그래프가 이렇게 떠올리는 거죠. 한 번만 더. 접선의 기울기가 0되고 동시에 이계도 함수가 음이야. 알파에서 뭐 된다? 극대. 보자 이제. 그럼 지금 내가 아까 이만큼의 도함수를 구했잖아. 한 번만 더 미분할게요. 그러면 f2'x는 일단은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4의 사인의 2x가 이렇게 되면서 이계도 함수가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해보는 거야. 6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대답 좀 해주세요. 6분의 8 집어넣으면 4배의 사인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양수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는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 극소죠. 해볼 필요 없이 여기서 극대가 되겠죠. 실제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음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저 원함수에 집어넣으면 극대값, 극소값 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762번 봅시다. 어떤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데 우리 이런 거잖아. 봐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점을 요렇게 긋고 이 점이 이렇게 있을 때 도함수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 양이잖아. 그러면 원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게 되겠네요. 한마디로 도함수의 부호가 양, 양이 뭔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게 되면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됩니까? 그럼 결국 뭐의 문제에서 만약에 도함수가 주구장창 x축 위에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럼 0보다는 크거나 같죠. 이러면 극값이 없는 거야. 아니면 도함수가 주구장창 x축 밑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래도 함수가 당연히 양음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극값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무슨 말이에요?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던가 도함수를 구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됩니까? 이제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뭐 되냐면은 f'x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k의 sin x가 이렇게 되겠네요. 됐냐 얘들아?
보자. 그럼 지금 여기서 K가 일단 뭔지 모르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지금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돼 있다라면 그치? 일단은 얘가 K가 뭐냐? K가 그래프를 위아래로 늘러뜨리고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 K가 한마디로 엄밀히 말하면은 절대값 K가 커지면 이걸 진폭이라고. 진폭이 커지는 거야. 맞아? 다시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걸 보통 진폭의 중심이라고 하거든. 맞냐? 맞아? 그럼 원래 내가 그냥 사인을 그리면 이 X축이 진폭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1이 있다라는 건 그래프가 하나 올라간 거잖아. 그럼 진폭의 중심이 내 말은 Y는 1이 된다라는 거야. 맞아? 근데 만약에 봐봐. K가 만약에 그냥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요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치?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럼 K가 얼마까지 가능할까? 잘 생각해봐. 이 K 값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만약에 미친 척 K가 만약에 2가 돼버린 거야. K가 2배 늘어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주구장창 X축 위에 있던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진폭의 중심이 이미 X축 위에 있으니까 삼각함수도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맞냐 얘들아? 그러면 K가 졸라 크면 얼마야? 1까지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얘가 1이 돼야 요렇게 되면서 딱 여기에 접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1 돼야.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절대값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 뒤집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네요. 765번 봅시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 들어요? 저 좀 보세요. 도함수가 X축 위에 있던가 밑에 있어야 되겠구나. 일단은 미분합시다. 그럼 F'X는 분모를 제곱한 것 분의 그 다음에 분자 미분의 분모는 그대로 그 다음에 빼기 분자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2x제곱이랑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2에 또 뭐냐 마이너스 2kx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그럼 어차피 이 그래프는 분모가 0 되는 게 x는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1과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야. 알았지? 그러면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얘는 무조건 뭐 되냐?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잖아. 그럼 얘는 x축 봐봐. 얘는 봐봐. 얘는 그러면 항상 양수여야 되겠냐? 항상 음수여야 되겠냐? 음수. 왜냐면 얘가 양수인데 얘는 x축이 있다라면은 얘는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러던가 이것까진 되는데 만약에 이러면 안 되잖아.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절반을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서 답 구할 수 있겠네. 됩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시다.